자, 안녕하세요. 차이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든서퍼 아카데미의 새로운 차트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타이거 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타이거 차트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처음부터 보시면은 ST 그리고 고점과 저점선, 그 다음에 생로병사선이고요. 그 다음에 T 매수, T 매도, 그 다음에 빠른 매수, 빠른 매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T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보시면은 지금 이 검은색 선이거든요. 이게 뭐 지표로서 큰 중요한 지표는 아닌데 일단 항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장 개장하는 시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 반을 10시 15분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오일 골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야간에 개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침에 개장하는 7시, 그리고 서머타임 해제되는 경우에는 8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알려주는,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는 이제 시작점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고점선이랑 저점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점선은 뭐고 저점선이 뭐냐? 자, 지금 이제 위에 있는 선이 검은색으로 고점선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선이고요. 그 다음에 저점선은 제일 아래에 있는 선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타이거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추세 매매에 대한 차트예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 차트에서는 이게 추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은 횡보 구간인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추세 같은 경우에 시작을 하고 나서 저점선이 계속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추세에 대한 연속, 매도 추세에 대한 연속을 뜻한다. 즉 매도 추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 위주로 베팅을 한다. 하방에 베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대로 여기에서는 이제 저점선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구간은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 추세가 끝났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고점선을 돌파하는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고점선이 위로 돌파하기 때문에 매수 추세로 전환되었다. 즉, 이 구간 내에서는 매도 추세 영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부터는 매수 추세 영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추세 매매로 할 때 매도 추세 혹은 매수 추세 이렇게 이제 추세 방향으로 대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점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점이 하방으로서 갱신되는 거, 그리고 고점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방으로서 돌파되면서 갱신이 되는 거, 이게 추세에 대한 연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생로병사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생로병사라는 거는 4가지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보통 이제 태어날 때 고통, 그리고 늙어서 고통, 그 다음에 이제 병들어서 고통, 죽을 때 고통, 이 4가지에 대한 고통인데, 사실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성장통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늙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기죠. 열심히 이제 청년 그리고 이제 열심히 늙어서까지도 열심히 이제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이 영역 내에서는 매도 영역. 자, 그 생과 노선. 지금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자, 주황색이 생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녹색깔이 자, 노선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는 매도로 대응. 이 하늘색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 내에서는 계속 매도로서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이제 그 오렌지색 영역 있죠? 이 구간 내에서는 우리가 매수로서 대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과 노, 즉 태어나서부터 늙기 전까지, 늙어서 병들기 전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 즉 진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도 구간, 자, 매수 구간으로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병이랑 사는 뭐냐? 병은 이제 병든 거잖아요. 이제 몸과 마음이 병들었다. 자, 병. 그리고 사. 죽을 사. 즉, 우리가 이제 추세가 끝난다. 그래서 생과 노 같은 경우에는 진입에 대한 기준이 돼요. 그리고 병과 사는 이제 손절에 대한 준비. 손절 준비와 함께 손절을 하는 손절 가격,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병 같은 경우에는 이 녹색 선이 되고요. 그리고 검은색 점선이 사선.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주황색 선이 생선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녹색 선, 노. 그래서 생로병사선이 이 생로병사 차트. 아까 다시 한번 복귀해 드리면은
생과 노는 진입에 대한 구간, 그리고 병과 사는 손절에 대한 준비와 손절을 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핵심 자리라고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제 T 매도인데, 타이거 매수. 자, 타이거 차트죠. 거기 때문에 타이거 매수, 타이거 매도.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하나의 이제 쉽게 보시면 화살표예요, 화살표. 자, 매도 화살표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리고 매수 화살표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추세라는 거는 연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이제 뭐 잠깐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뭐 매수 추세다, 단순히 조금 내려갔다 해서 매도 추세가 아니라 매수가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 그게 이제 원웨이 파동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보통 원웨이 파동이 아니더라도 한 파동 내에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다시 눌림 조정을 주고 다시 한 파동이 나오는 구간, 즉 이런 파동 내에서 수익을 챙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정도 사실 깊다라고 하든지 깊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때 고점과 저점선, 그리고 이제 매수와 매도선을 합쳐서 같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이제 저점을 내릴 때 보통 이제 이 타이거 매도선, 타이거 매수 신호가 안 뜰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저점을 내린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휩소의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같이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겠죠. 저점에서 더 이상 갱신도 되지 않고 화살표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하나의 이제 횡보 구간이고, 다시 한번 이 구간 내에서는 신호는 들어오지만 고점이 갱신이 안 되죠. 이런 구간에선 관망하다가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자, 매수 수급이 들어오는 신호에 맞춰서 그 이후에 매수로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있는 지표가 빠른 매도인데, 보통 우리가 타이거 차트 같은 경우에는 틱 차트란 말이에요. 틱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분 차트랑 다르게, 분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1분, 3분, 5분, 즉 거래 시간에 따라서 이제 캔들이 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틱 차트 같은 경우에 차이점은 뭐 200틱, 뭐 500틱, 600틱, 이제 거래 건수에 따라서 거래가 얼마나 체결이 됐느냐에 따라서 캔들이 하나씩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변동성이 굉장히 빠를 때는 분봉에서는 이제 그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이 생기더라도 틱 차트에서는 거래 건수로 끊기기 때문에 보통 이제 분봉상에서는 캔들이 1분에 하나가 생성되더라도 1분 안에도 캔들이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틱 차트의 차이점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분 차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주요 매물대를 돌파할 때,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할 때 만약에 이제 눌림을 주지 않으면 대응이 안 돼요. 아니면 이런 자리들도 이제 분 차트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돌파 매매를 할 때는 시장가로 따라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틱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 분봉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눌림을 줘요. 음봉이라든지 꼬리를 달아준다라든지, 이걸 이제 캔들을 쪼개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단가를 준다.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보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틱 차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진입을 할 때 사실 지정가 매매로 하다 보면은 타이밍이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시장가로서 눌림 시 시장가 매수, 그리고 올림 시 시장가 매도, 이렇게 대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시장가 매매가 조금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빠른 매수, 빠른 매도선이 있는데, 지금 이 검은색 선 위아래에 있는 게 아까 고점선이고 저점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본데 이 중간에 있는 약간 조금 더 연한 회색깔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위에 있는 게 빠른 매수선. 자, 빠른 매수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이쪽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연한 색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빠른 매도선이에요. 그래서 시장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 생노선 안에서 진입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 선을 통해서 눌림을 주면은 이런 구간 내에서 매도로서 대응. 근데 이런 구간이 사실 타이밍이 좀 시장가 매매, 생노선보다는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결되는 타이밍이 좀 더딜 수 있다. 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빠른 매수, 빠른 매도 선보다는 생노선에서 진입하는 거를 가장 권장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지표는 이렇게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진입 방법, 그리고 뭐 손절 방법, 요거만 조금만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고점선, 저점선, 그 다음에 매도선, 매수 시그널을 통해서 진입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시장가부터 뭐 매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저점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올림시 매도, 보통 이제 이런 구간, 생선과 이 사이에 이 영역, 매도 영역 보이시죠? 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 나서 보통 이제 이 진폭, 그 당일의 진폭이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50틱이라든지 아니면 20틱이라든지 30틱이라든지 보통 이제 단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롱 포지션 대응도 가능한데요. 보통 이제 롱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터치하기 전까지,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에서 진입했을 때 쭉 가다가 손절 라인이 여기니까 손절 라인을 터치하기 전까지 한 번에 좀 길게 먹는 전략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익절을 했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 구간. 지금 이제 매수든 매도든 T 매수, T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고점과 저점이 수평을 이루는 구간, 즉 횡보 구간이에요. 자, 뭐든지 이제 시장이 움직임이란 거는 원웨이 파동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횡보 구간 혹은 조정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횡보 구간 이후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일봉이라든지 혹은 분봉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예측보다는 시장의 그 차트를 보고서 위로 돌파했을 때 고점을 돌파하는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즉 이제 매수 영역 안에서 눌림을 줬을 때 이때부터 다시 한번 매수로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매도로서 대응, 그 다음에 추세가 전환되었을 때는 매수로 대응해서 뭐 길게 먹을 때는 손절 라인을 터치하기 전까지, 아니면은 진폭에 따라서 한번 진입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25틱, 20틱 청산한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시 매수 진입, 청산, 눌림시 매수 진입, 청산, 이런 식으로 이제 단타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타이거 차트 영상은 어떠셨나요? 심화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맛보기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더 다양한 영상으로 실전 대응 방법 및 수많은 교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이상 골든서퍼 아카데미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